냉랭하기만 했던 국내 증시에 다시 온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 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2월 들어서 큰 폭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2%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기아,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같은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고요.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대거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의 질주는 끝날 줄 모르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현대차가 9.13% 올랐고요. 기아가 12.42%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투톱도 1%에서 2%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플랫폼주 중에서 네이버가 무려 9%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2만 1,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보시면요. 가장 상단에는 이번에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6% 넘게 올랐고요. 16.31% 상승한 8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엔캠이 0.11%로 소폭 오른 가운데 성우하이텍이 6.08%, HLB가 8.17%, 우진엔텍이 19.34%의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관련돼서 좀 호재 소식을 안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우진엔텍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진엔텍은 시간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연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무려 22만 원 선까지 뚫어냈고 23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22만 7천 원의 종가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12%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11만 9,500원으로 12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PBR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이 대표적인 종목, 대표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함께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함께 매수하면서 이쪽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이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각 7,070억 원을 매수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4,91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1.2%, 기아는 26.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러시아 공장과 중국 공장을 매각하거나 수출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 이 손실 자산을 축소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까지 늘어나면서 주가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DS투자증권에서는 생산 능력의 한계로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대응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계열사 실적 발표를 통해 증설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예상보다 빠른 판매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1월 하이브리드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1.8% 그리고 92.2% 증가했습니다. 또 소렌토와 카니발, 스포티지 등 주요 차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도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42% 작년 대비 늘어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이 판매 호조세까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있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대표적으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따라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6.08% 상승한 9,9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가 2.17% 상승한 75,200원을 기록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1.66% 상승한 134,900원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거래일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국내 증시에서도 함께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 속에서도 엔비디아가 오는 21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1%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는데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비트 출하량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17%,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6%로 낸드 출하량 같은 경우 각각 18%, 그리고 1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공급 부족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인데 D램 수요는 공급을 4% 초과를 하고 낸드 수요도 공급을 6%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환경까지도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증권은 오늘 이제 또 리포트를 냈는데 1월 D램과 낸드 고정거래 가격은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이 지속된 가운데 세트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1분기 D램과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각각 15% 그리고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비트 출하가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는 것은 전략적인 공급 축소로 판단을 한다며 이는 1분기 현재 D램 재고가 정상 수준에 진입을 했고 향후 D램 평균 판매 단가 상승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 굳이 1분기에 D램 출하량을 크게 늘릴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이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이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주인 네이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9.38% 상승한 22만 1,500원을 기록하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이버는 역대 최대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커머스라든지 이 콘텐츠를 비롯한 전 사업 부문 성장으로 연간과 4분기 실적 모두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건데요. 지난해 네이버의 연매출은 10조 원에 육박한 9조 6,706억 원을 올렸고요. 영업이익도 1조 4,888억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2조 5,370억 원, 영업이익은 4,055억 원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는 올해 서치 커머스 등 핵심 사업 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연계를 통해 앱 내 이용자 편의를 늘리고 이를 수익성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기업 간 거래 클라우드 상품 다각화로 수익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제시하는 상황이고요. 3분기까지 네이버는 3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4억 원대를 돌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데요. 지난 1분기에 3억 원 초반대를 기록을 했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꾸준히 올리면서 3분기에는 3억 원대 이 후반대를 기록했지만 이번 4분기에는 드디어 4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몰았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확인해 볼 텐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16.31% 상승한 8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LK99 논문 저자가 3월 미국 물리학회 초점도체 발표 예정 소식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한 건데요.
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던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이석배 대표가 초전도체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바가 있었죠. 여기서 이 대표는 LK99에 황을 추가한 물질인 이 PCPOSOS를 개발해 저항이 초전도체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탁 미국 윌리엄 메리대 연구교수가 오는 3월 학회에서 관련 물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이 심리를 자극시켰는데요. 신성 델타테크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분 9.37%를 소유한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52.52%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살펴보시죠. 상승률 탑5 종목군을 보시면 우진엔텍이 8.89%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젠백스링크가 8.08%, 신성 ST가 6.05%, HD현대인프라코어가 5.95%, 레이저옵텍이 5.53%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을 보시면 크루셜텍이 시간의 거래에서 18% 넘게 급락했습니다. 18.82% 내린 가운데 아이센스가 4.76%, 푸른저축은행이 4.12%, 이닉스가 3.39%, 포스뱅크가 3.23% 내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진엔텍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진엔텍 앞서서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이렇게 강한 흐름을 기록하면서 27,550원까지 올렸습니다. 우진엔텍은 이 원자력 발전소 개측기 전문 기업인 이 우진의 자회사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건설 후 시운전부터 발전소의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등 원자력 발전의 모든 사이클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2026년에는 정부 국책과제인 영구정지 원전 관리 1호기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진행하면서 원전 해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에 대해서 국내외 원전 해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진엔텍은 정부 국책과제를 통해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2025년 국내 시장 진출 이후 해외 사업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우진엔텍을 향한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진엔텍 앞으로는 어떠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규장에서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확인해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또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1% 이상의 상승세로 4,958포인트 기록하는 흐름이었고요. 다우산업 지수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나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이 워낙 강해서요. 이와 관련돼서는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빅테크 관련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20% 넘게 급등하게 되면서 474포인트의 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마존닷컴도 7.8%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 상당히 좋았는데요. 애플의 경우에만 0.5%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결국에는 매그니피센트 7 때문이었는데요. 특히나 보신 대로 메타의 경우 20%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됐는데요. 아울러 글로벌 IB라든지 그리고 이 메타의 결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성숙한 기업 문화를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리고 아마존도 7%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제프 베이조스가 5천만 주 정도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동안 분기별로 매출이 좀 감소해왔던 흐름은 끊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의 매출 둔화 우려가 점차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증가를 했지만 중국에서만 전년 대비 13%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중국 사업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애플만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이 진행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애플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LG노텍과 더구전자, 자화전자 그리고 BH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애플이 좀 하락했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장 정규장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실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보신 빅테크 종목들 그 외에도 엔비디아가 5%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무려 이제 주가는 6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입니다. 계속해서 차트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5%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제는 미국 기업 시가총액 5위에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위가 아마존인데 아마존과의 시가총액 차이가 1,400억 달러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근 상승세 이 저력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외신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결국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 앞서서 보신 이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컨퍼런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AI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겠다,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라는 멘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젠슨 황 CEO도 전 세계 국가들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오는 21일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무려 800달러까지 높이면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입니다. 먼저 MDS 테크의 경우에도 일단 반응을 주는 분위기고요. 그 외에도 칩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AI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온칩스나 코나테크놀로지, C랩까지 오늘장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또 함께 관련해서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두시고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실까요? 사실상 전반적으로 좋은 종목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소비재 쪽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소비재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스케쳐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겠죠. 주가가 10%나 급락했는데요. 5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같은 이런 신발업체라든지 혹은 스포츠용품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들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스케쳐스 도매 사업이 둔화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표를 받아들게 됐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1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20억 3천만 달러를 밑돌았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을 보시더라도 0.48달러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CEO 멘트에 따르면 일부 소매업체들이 재고 수준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가이던스도 안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2.05달러에서 1.1달러 사이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월가 컨센서스를 밑돌게 되면서 결국에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소비재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국내에서 보시는 의료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신발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휠라홀딩스, 화생엔터프라이즈, 대원화성, 조광피혁 같은 종목들인데요.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에 저PBR 쪽으로 해서 의료 관련 종목들도 일부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광피혁 역시나 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6%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휠라홀딩스 역시나 3%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 증시에서 스케쳐스 실적에 이 가이던스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들의 전망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